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항상 강령하십니까? 자, 이번에는요, 제 전공은 아니지만요, 재미있게 그냥 제 느낌대로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어떤 거냐면요, 대수능 2025학년도 독일어 원입니다. 독일어를 사실 다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일단은 가장 높은 오답률이 뭐였는지를 좀 보고 이거에 대한 문제만 좀 풀이하려고 합니다. 혹시 모든 문제 풀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반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어려웠던 거를 골라서 해볼 예정인데요. 5개 들고 왔습니다. 근데 예상대로 독해 문제보다는 역시 문법 문제, 그리고 어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예상대로요. 네, 바로 거두절미하고 먼저 가장 높은 오답률이 있었던 28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문제 가겠습니다. 네, 문법 문제입니다. 자,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문법을 자세히 설명한다기보다는 문법에 대한 지식이 약간은 떨어진 저더라도 어떤 감으로써 약간 익숙하게 독일어 사용한 입장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가겠습니다. 일단 A에 나오는 거 hättest du meine Hand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해석하면 너 내 손 잡냐 이런 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halten에서 나온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죠? halten에서 나온 건데 이게 그 의문문 되고 이게 2인칭 단수로 갈 때 어떻게 되냐를 묻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제가 익숙하게 표현한 걸로 봤을 때 헬프스트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규칙이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할튼이라는 동사가 있으면요. 어떤 경우에는 이게 2인칭으로 변할 때 꼭 이게 아가 umlaut가 붙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대신에 2인칭 복수? 2인칭 복수. 너희들 이렇게 할 때는 웬만하면 아가 유지가 되려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잘 봤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모든 경우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경우가 간혹 있다라는 거 좀 많이 좀 봐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Übernachtest du in Bonn? 일단 틀리게 한 건데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너 혹시 본에서 한밤을 보내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저는 이게 Übernachten 밤을 위버 뭐 오버 어버브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번 보내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것도 어 뭔가 아가 umlaut가 붙냐 2인칭을 단수로 볼 때 이렇게 묻는 것 같은데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요. 이거 2인칭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이거 그냥 übernachtest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공부를 했었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뭐 어떤 해석은 가능하겠지만 일단 문법상으로 저 umlaut r을 그냥 r로 고쳐야 된다는 점 좀 기억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채를 보겠습니다. Lass du die Tasche hier? 이것도 당연 해석은 가능합니다. 너 이 가방을 여기 두냐?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이때는 다르게 자 아까 말씀드렸죠. 뭐 배는 아니겠지만 채 같은 경우는 아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라센에서 온 것 같은데요. 라센인데 이게 2인칭 되면서 이게 아가 umlaut가 있는 걸로 변하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기로 해보면 last 이렇게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다는 것 같고요. 네, 보겠습니다. Wünschest du sonst noch etwas?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너 또 추가적으로 또 뭔가 여전히 바라고 있는 게 있냐? 이렇게 묻고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wünschen 여기서 왔던 거죠. 이거는 일단 2인칭 되면서 부은이 뮌으로 일단 바뀌고요. 네, 뮌으로 바뀌고 네, 뮌슈스트 네, 바로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아와 대가 만든 표현이어가지고 4번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으로 봐주면 될 것 같고요. 배체는 각각 모음에 umlaut가 붙고 안 붙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문제였고요. 사실 이거는
동사의 인칭 변화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변하냐 기본 내용으로 나오는 거긴 하거든요. 이것들을 얼마나 꾸준히 잘 익혔냐 이것이 좀 변별력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장기간 뭔가 이런 것들을 익숙하게 사용해 오고 성실한 것을 묻는 문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중간에 제가 뭐 옳지 않게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감으론 이렇게 풀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뭐 문법적인 설명을 엄청 자세히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익혀왔던 대로 공부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바로 4번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4번도 역시 어휘 문제. 이것도 역시 성실하지 않은가, 평소에 단어의 다양성을 많이 익혔는가 이걸 묻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아가 먼저 말을 합니다. Unsere Tante, 다시 Unsere Tante ist 블라블라 50 Jahre alt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의 이모 혹은 고모 이렇게 말하는 하죠. 그 여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50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선지에 보니까 gut, gut, etwa selten, selten 이렇게 돼 있는데 gut, gut, gut가 좋으냐는 의미도 있지만은 나이를 특히 지칭할 때 대략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etwa 이것도 어떤 구체적인 특정 수치에 관해서 뭐 구체적이라기보다 어떤 특정 수치에 대해서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략 이런 게 뭐 예를 들어 대략 50분이라고 한다면은 etwa 50 Minuten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gut와 etwa의 이 용도 차이를 묻는 것 같습니다. selten은 뭐 거의 뭐 하지 않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용의선상에서 벗어나는 답이지 않을까 싶고요. 4번, 5번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aber auf dem Foto sieht sie 배 aus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여기 sieht와 aus 이거 배 부분이죠. 배 파트에서 그 ausen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분리동사죠. 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뭐처럼 보인다. look like 이런 의미가 있죠. 뭐뭐처럼 보인다라고 뭐 look 그냥 look이라 하시죠. look 형용사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인데요. 저도 이거 보기로 해서 진짜 많이 쓰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서 말하려는 게 뭐냐 50살이다 이모 고모가 뭐 대충 대략 50살이다 이미 이제 50살 된 그런 대략 50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서 근데 사진을 보니까 그녀는 좀 달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똑같아 보인다라고 하기에는 아버가 있다 보니까 그러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같아 보인다고 글라이시라고 해버리면 좀 어색하죠. 알트는 뭔가 좀 비스무리한 시기적으로 비스무리한 그런 뜻인 것 같고 안더스가 좀 더 자연스럽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는 사실 구트가 맞는 것 같고 베는 안더스가 맞는 것 같아서요. 답은 2번으로 됐습니다. 네, gut와 anders 이렇게 가는 부분이고요. 뭐 따로 풀이를 많이 하진 않겠습니다. 2번 컨펌 하면 될 것 같고 바로 5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같은 경우는 한 15번인 단어도 역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용도가 있다는 걸 봐야 되는 것이었고 5번도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읽어볼게요. 이것도 어휘 문제입니다. 네. 아가 말합니다. Gestern hat es stark geschneit. Und deshalb ist die Straße mit Schnee 블라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estern 부사가 어제라고 나오죠. 어제 hat es 날씨 물을 때 보통 비인칭 명사 나오니까요. hat es stark geschneit 좀 세게 좀 뭔가 세게 눈이 왔다는 거겠죠. 눈이 아주 강하게 왔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길가가 뭔가 눈으로 덮여 있다 이렇게 말해야 좀 자연스러운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배 보겠습니다. Dann müssen Sie langsam fahren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러면은 뭐 우리 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천천히 운전해야 되겠다라고 대강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죠. Der Himmel ist immer noch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죠. 하늘은 항상 뭐 어떻게 돼 있다. 뭐 구름에 덮여 있다 이런 식으로 또 표현 드릴 수 있겠죠. Es schneit also wohl wieder.
뭔가 매우 다시 좀 눈이 내리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뭔가 덮여 있다거나 구름으로 덮인 뭐 이런 느낌, 커버가 된 그런 느낌의 단어를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게 5번이죠. 그렇게 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블라우, 파란색. 뭐 우울한도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B는 2번 half, 뭐 절반. 3번 genug, 충분한. vanish, 4번 vanish, 이건 조금 있는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어휘를 좀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5번 다행히도 확실한 뭔가 단어가 있었습니다. 다른 거 헷갈리는 단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엄청 틀리진 않았을 거긴 한데 그래도 뭐 난이도가 높은 거였다 하니까요. 일단은 뭐 체크해 두는 걸로 하시고요. 바로 30번 가겠습니다. 30번 좀 제일 어려운 문제긴 한데 다행히도 조금만 이것도 풀 줄 알면요. 그렇게 어려운 어법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문법이긴 하죠. 문법이면서도 좀 관용구 표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또 봐야 될 건 JB 대명사 이걸 알아야 했던 문제였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3격인지 4격인지 이걸 묻는 거 관련된 거. 예, 아무튼 일단 아부터 보겠습니다. Du hast die am Wein verletz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뭔가 verletzen 이라 해서 상처가 난, 다친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am 머시기는요. 여기는 신체 부위, 다친 부위가 나와야 되고요. 다친 부위에 다쳤다 이런 그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럴 경우에 주어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냐고 알고 있냐면요. 저는 뭔가 am 머시기 verletzen 이거는 그 앞에 제기대명사 붙어야 되긴 해요. 근데 몇 격이냐? 4격이 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경우는 뭐가 돼야 될까요? 디어가 아니라 디시가 돼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독일 문법입니다. 이제 관용구로 기억해줘야 되는 문법이면서도 관용구로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du hast dich am Wein verletzt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배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겠죠. 자, er hat sich auf das Sofa gelegt. 뭔가 내가 어떤 물건을 둘 때는 바로 목적어가 와도 되긴 하겠지만요. 배 같은 경우는 그는 자기 자신을 지금 소파에다가 놨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제기대명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사격이 들어가야 되겠죠. CC가 되는 거 맞습니다. 역시 CC를 묻는 거 있고 Dem auf das Sofa 뭐 위치를 나타내는 auf가 사격으로 지금 쓰였네요. das가 여기서 사격 정관사로 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뭐 물틀림 문법이 없고요. gelegt 뭐 여기 hat gelegt 표현도 뭐 틀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쵸? 과거형으로 해서 쓰는 거죠. 그다음에 채를 보겠습니다. Ich habe mich über die Nachricht geärgert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나는 그 뭐 메시지라든지 문자 이런 거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화가 났다, 분개했다 뭐 이런 건데요. 기분에 관한 표현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격이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이런 경우에 이런 동사가 나왔을 때는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여기서는 아베체가 사실은 모든 경우에 대개대명사 사격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아는 디어 대신에 디시가 와야 되기 때문에 틀렸다. 답은 배체가 맞죠. 4번입니다. 이건 저는 제 감으로 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어쩌다가 문법 설명이 좀 나오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 가겠습니다. 27번. 문법의 그 명칭을 정확하게 알지 않아도 좀 익숙해져 있고 대강의 문법 내용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2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거 사실 명령구거든요. 명령형인데 역시 이것도 문법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주엔 팀 뭔가 잘 자라고 하는 거겠죠? Do out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편하게 2인칭 단수한테 잘 자라 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이 뭐냐? 일단은 뭐 schlafen이라는 동사를 쓰겠죠. 2인칭
단수한테 명령할 때는요. 그냥 뭐 n만 빼면 되죠. 슐라프. 네, 그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야, 이제 어근만 가져오는 거죠. 그래야 말도 짧아지고 표현도 아주 예, 맛깔나게 되니까 문법상으로 맡기고요. 저는 사실 schlafen의 명령형 표현 문법 외우지는 않고 있었는데요. 따로 공부하지 않았지만 그냥 평소에 좀 관심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요 한밤 거룩한 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 경우입니다. 독일어 공부할 때나 다른 언어 공부할 때 어떤 뭐 재미난 표현이라든지 뭐 뭔가 괜찮은 표현들을 한두 개 정도 문장 익혀 놓고요. 그거를 계속 말하고 그러면 진짜 그게 자기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빛을 발했습니다. 그 고요 한번 거룩한 밤 stille Nacht, Heilige Nacht 이건데요. 독일어에서 왔어요. 독일어 그 노래예요. 이게 원래는 오스트리아에서 만든 거긴 한데 그게 그것도 독일어 쓰니까요. 근데 거기에 1절 맨 끝에 어떤 문구가 있냐면요. 뭔가 이 하늘에서 평화를 가지고 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겠습니다. Schlaf im himmlischen Ruh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표현이겠죠. 아기야 아기 예수에 대한 노래지 않습니까? 그 예, 아주 하늘에서 온 휴식으로 평화로 아주 잠을 잘 자라 이런 표현인데요. 여기서 슐라프 임 힘리쉐루 이거겠죠. 그 부분에서 슐라프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바로 고민도 안 하고 1번 했습니다. 명령형 표현이니까요. 네, 슐라프 임 힘리쉐루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문법상으로도 맞지만요. 이렇게 문구를 기억하고 있다 보니까 뭐 고민 없이 1번 찍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뭐 여기서 지금 뭐 풀이하는 게 맞으니까요. 노래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예, 주로 난이도 높았던 오답률 높았던 게 주로 어휘 집중된 문제, 문법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어떤 문법 용어에 많이 치중한다기보다는 막 그냥 감으로 많이 풀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보충 설명이나 그리고 혹시 다른 문제도 풀이를 원하시면요. 혹시 댓글이나 그런 반응을 보고 그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제 영상에서는 뭐 다른 언어 연습 영상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행 영상이라든지 중동 이슈도 올리고 있는데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미씨였습니다. 아디오스.